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병술달 운세,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0월 8일 되면 한로가 되죠. 10월 8일 한로라고 있고, 10월 23일경에 상강이라고 절기가 옵니다. 24절기에서. 그래서 병술달이라고 합니다. 병술달에 병화가 옵니다. 병화. 병화라는 것은 만물을 키우는 역할을 하죠. 목을 키우죠. 결국은 목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 우주에 있는 태양, 병화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만물이 이제 다 거두어졌죠. 그래서 이제 춤을 추게 하고 웃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와서 봄에는 땅을 녹이고, 여름에는 번식을 시키고, 가을에는 무엇을 익게 해서 추수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이라고도 하죠. 물상론에서는 태양이라고 하고 병화라고 하죠. 오행에서. 그래서 이제 말이나 홍보, 영업, 뭐 실적이라든가 이렇게 뭐 확산 역할도 많이 합니다. 확산 역할. 그래서 병화라는 것은 사주에 전체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태양이기 때문에 사주의 간지 8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운을, 손님이 오면 운을 자세히 전부 다 보기는 힘드니까 천간 위주라도 확인을 해서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무엇이 기둥에 이렇게 연월일시가 있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봐줘야 하는 것을 이제 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화 달이 오거나 병화가 올 때는 사주 보기가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되죠. 그래서 병화가 올 때 사주 보기가 조금 어렵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병술 달이다. 그래서 병화가 있고 요것은 이제 9월이죠. 음력 9월을 말하는 거죠. 음력으로는 9월 말하고, 양력은 10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술이라는 것은 거두어진 모양이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필요함과 불필요함을 골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즉,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논에 이제 벼빌 때 돼가잖아요. 벼를 추수할 때 먹을 거, 그 다음에 팔 거, 씨, 이 종자를 골라야 하는 모양도 술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술토를 보통 상품 구성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거기에 대한 간목일간은 식신과 편재가 들어와 있는데 천간에 이제 중심으로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식신하고 지지는 이제 편재가 왔죠. 간목일간에. 그러면 이제 추수가 끝날 때니까 식신이라는 것은 이제 활동을 말하죠. 식신, 활동. 그러니까 취직의 문제. 노는 사람은 그러겠죠. 내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끝나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났으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취직의 문제죠. 그리고 이제 서류, 등기, 인허가, 허가, 등록, 뭐 그런 문제, 서류의 문제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목일간들은 뭐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취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많이 고민할 때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취직이 되겠죠. 서류를 내고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식신이 자식이죠. 자식, 식신생재가 오니까 자식의 앞뒤를 열어야 될 때니까 진로, 적성의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까? 어디에 취직이 될까? 이런 문제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신 편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활동에 대한 취직의 문제라든가 서류 등록 허가 인허가, 사업자는 납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간목일간들은 지금 병화를 봤으니까 물이 있는 사주들은 보충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식 보충도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식 보충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간목일간 10월 달에 취직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취직이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서류를 낼 때가 딱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문제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목일간이 만약에 경금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뭐 자기가 이제 수익 안정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들어올 수 있죠. 수익 안정.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적이나 수익, 저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미래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뭐 긴축 정책을 사용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놀던 사람들은 돈이 거의 바닥이 났을 테니까 새로운 곳에 취직을 해야 되니까 금전의 문제, 아껴 쓰는 그런 달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을목일간은 상관정제가 들어왔죠. 이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극하는 애예요. 관을 극하다. 이게 환경에 대한 변화 시도죠. 요구사항이 많아지죠. 가정에서는 뭐 이렇게 여자들은 남편이 갑자기 이뻐 보이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변화 시도라는 것이 상관 속에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도 들어오는 달이 을목일간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무엇인가 이제 수월이니까 거두어들이는 것이 있는데 쓸 것과 못 쓸 것, 피와 구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과 손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분별을 요구할 때라고 합니다. 요구. 그래서 을목이 병화를 본 거죠. 을목이 병화를. 그래서 이제 번식처럼 뭐 꽃이 피어 있는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이라든가 뭐 독점권, 이런 것들, 실적에 대한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수완도 좀 부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력을 발휘해라.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렇다고 막 여기저기 막 할 수는 없으니까 효율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번식이니까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의 문제, 뭐 이렇게 늘려야 될까 줄여야 될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확장의 문제도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병화를 봤다. 그래서 번식의 문제, 꽃이 핀다는 거죠. 여름생들은 제가 여름생인데 번식의 문제가 을목일간이 아니어서요. 저는 을목일간들은 웃어야 되죠. 꽃이 핀다라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우중충하면 안 되고 웃어라, 영업력 뭐 이런 거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좀 놀려서 실적이나 뭐 영업 이런 걸 발휘해 가지고 효과를 이제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정제라는 것은 내부적 살림을 말하는 거죠. 내부 단도리도 잘하고 밖에만 쳐다보는 그 상관 말고 모방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부적인 거, 새로운 돈벌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금전적 마인드나 영업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할 때라고 보면 되죠. 병화일간이 세 번째는 병화가 왔습니다. 그 비견과 식신이죠. 비견과 식신. 그래서 비견이라는 것이 식신을 또 생할 수 있죠. 그래서 활동 영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할 때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뭐 이렇게 사람을 구해야 될 때라고도 합니다. 만날 때, 비견이니까 같이 어울릴 때. 그리고 외부에 대한 영업 관리력이 요구될 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병화가 병화를 만나면 오행에서는 뭐 이렇게 날개도 없이 푸덕거린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약간 자연 현상으로 보면 어두워지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나 어떤 사람 밤길이나 뭐 이렇게 여자들은 이렇게 1박 2일 같은 거 안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뭐 외국은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에는 10월, 11월 달에는 안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견이니까 새로운 일에 대해서 사람이라든가 인맥, 그리고 구할 때긴 하나 인간관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사람관계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도 외부에 대한 영업력이 관리력 뭐 이런 것들이 요구될 때입니다. 병화일간들이 올해 뭐 취지가 해가지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 외부에 계속 뭐 이렇게 요구를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외주 관리라든가 외부 고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에 대한 효과도 나타날 때이기 때문에 사람 관리, 고객 관리, 리스트 관리를 잘 해가지고 뭐 선물을 뭐 보내준다든가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요즘 같으면은 뭐 이렇게 옛날처럼 카탈로그만 주지 말고 그 속에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껴가지고 영업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밀감을 유대 관계에서 친밀감으로 나타나면 효과가 더 크죠. 그래서 손님 관리도 잘해야 되고 고객 관리도 잘해야 되고 영업력도 발휘를 해서 무엇인가 결실을 얻어라 하는 것이 이제 병화일간이죠. 그래서 사람 찾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병화일간들은 인맥이나 사람을 잘 찾아봐라. 과거의 인연을 불러들여라. 그래서 병화일간들은 인맥이 도와줄 때죠. 사람들이 도와준다. 사람이 도와준다. 만약 편인격들은 뭐 인월이겠죠. 병화일간에 뭐 인월에 뭐 병화가 있으면 병화가 오니까 직업 안정을 요구받죠. 뭐 실적을 더 내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고 영업 관리, 외주 관리 막 바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밀감으로 다가가라. 그냥 뭐 이게 장사 속으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끼워주고 그러면 이제 영업할 때 뭐 가슴에 와닿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돈은 사람이 주니까 사람한테 잘해라. 개나 고양이가 돈 갖다 주는 거 아니다. 사람이 귀한 줄만 알면 된다. 뭐 이런 소리 자주 하는데 일단 비견 식신이기 때문에 사람 인맥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할 때도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정화일간은 겁재죠. 겁재. 뭐 겁재 상관이 왔습니다. 보통 이제 겁재를 많이 이제 통변을 해야 되는데, 겁재라는 것은 외부인이 나한테 올 때 그 사람을 겁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겁재 속에는 검증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검증. 그래서 검증 받아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임대업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 집에 오는 겁재들을 허가 받고 와야 되죠. 내가 세 주려면 겁재는 허가 받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검증, 허가, 그냥 하지 말고 무엇인가 그런 걸 통해서 이득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관살이 있으면, 관살이라는 것은 정평관이 있으면 외부적 거래 관계에서 효과가 나타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조씨, 조정오 이렇게 관계에서는 이렇게 신중히 거래할 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겁재 상관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은 외부에 대한 방어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무엇인가 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의. 그래가지고 일단 정화는 뭐 물상으로는 뭐 별, 달, 가로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오행에서는 뭐 예체능, 뭐 과학, 기술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는데, 병화가 오면 병화는 낮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화를 이렇게 빛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성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나를 누르는 역할도 있고, 또는 뭐냐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병화를 받아들여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방어력이 어느 정도 있고 병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겁재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나보다 뛰어난 자라고 보는 것이니까 방어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도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잘 모르면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뭐 거래 관계에서 잘 봐라. 뭐 지역에서는 전라도 사람들 잘 챙겨서 봐라. 뭐 이런 소리도 하는데, 일단 정화일간은 겁재 상관이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추진을 할 때 검증을 통해서 이득이 되는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따져서 봐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무토는 무토일간은 편인비견이죠. 편인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거 얘기하는 거죠. 지식적인데 약간 개인적인 창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출품할 거 있는가, 적어서 책은 써놨는가,
뭐 출시할 거 있는가, 뭐 새로운 이론을 세상은 원한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갖추고 있는 실력을 세상은 업그레이드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오던 거에 대해서 아끼던 거 내놔라. 첨가해서 내놔라. 사주에 천간에 묻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해당이 되죠. 왜 해당이 되죠? 아까 병화는 모든 사주에 관여한다. 그래서 천간에 무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기토라 큰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일단 무토일간은 잘난 척 그만하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내놔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끼지 마라. 아껴봐야 뭐 되죠? 그거 있죠.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은 너의 감추었던 지적 능력 이런 걸 내놔라. 그리고 이제 무토라는 것은 공유적 개념이 한 장소라고도 합니다. 한 장소, 공공적인 장소 이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무토일간들이 뭐 이제 임수가 있으면 그러죠. 환경을 이용해서 뭐 부귀를 갖고자 하겠죠. 그래서 아껴서 혼자 하지 말고 세상에 너의 창작, 감추고 있는 지식을 좀 내놔라 하는 그러한 운세가 왔다라고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기토일간. 기토일간은 정인겁제인데 기토일간이 병화가 온 거예요. 병화. 꼭 화다 목구처럼 온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주위에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정리기간이라고도 하고 새로운 인맥과 교류해야 되는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생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포화 상태라 지금 새로운 반을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 뭐 떠날 사람 있고 새로운 인맥과 교류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정인이라는 것은 상관을 제하는 거죠. 기토일간에 병화가 오니까 상관을 제하면 관을 구하죠. 그러니까 직업적 안정이나 틀을 공고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꼭 화다 목고 목초처럼 왔기 때문에 이게 인간관계가 잘해야 됩니다. 서툴르면 구설이나 다툼, 그리고 더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 체계, 정인겁제니까 지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인맥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론을 요구받죠. 그래서 새로운 이론, 선생기도 해본다든가 멘토 역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요구받기도 하는데 목이 잘못되면 부실이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무엇인가 자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충하거나 채우거나 실력을 더 겸비해서 보완을 요구받는 그런 때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7번째는 변금이 오니까
편관, 편인이죠. 경금일간, 거기에 병술이 들어온다. 그 뜻이죠. 원래 이렇게 화극금이라고 하죠. 그러면 수에서 목으로 가죠. 물이. 수에서 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병화일관들은 그렇죠. 뭐 부동산 문서 잡거나 저쪽에 이제 가게 하나 잡으려고 하겠죠. 병화일관에 뭐 경금 있고 임수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부동산 하나 잡고 뭐 하려고 하겠죠. 근데 경금일간의 편관이라는 건 조직 성향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성향. 그래서 조직에 대한 뭐 이렇게 경쟁 상대가 출현돼 가지고 뭐 조직력, 내부 조직력,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편관은 외적 요소이기 때문에 반대로 내부 조직에 대한 결속,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죠.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팀워크가 중요한 시기야. 뭐 이런 것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전체적으로 포옹하고 아우르는 그런 정신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체 같은 거, 회사 같은 데서는 조직에 대해서 크게 똘똘 뭉쳐가지고 방어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카페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포옹하는 그런 글을 쓰면 되겠죠. 나도 이 조직의 하나의 멤버다.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면 됩니다. 두각을 나타내라. 그리고 결속을 해야 되니까 외부 영입, 유입, 뭐 인사, 뭐 상대보다 실력 있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하거나 기업인들은 그런 걸 요구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관, 편인이 들어와 있죠. 근이 없는 사람들은 편관이 뭐가 되냐면 살이 되죠. 그래서 뒷골 아프면 뒷골 잡을 일이 있으면 무리하게 뭐 벌려가지고 뒷골 잡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관리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무리수를 두지는 마라. 꼭 뭐 벌려가지고 내가 돈 버는 것보다 사람 좋은 인재 써가지고 운영하는 경영 방식도 좋습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은 편관, 편인, 외적에서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지 마시고 내부 결속력, 반대로 외부 세력에 대항해야 된다. 경쟁 상대가 출현했기 때문에 내부 단돌이 똘똘 뭉쳐서 뭉치면 산다라는 정신이 요구될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금일간은 정관, 정인이 들어와 있죠. 정관이라는 게 들어와 있고 플러스 병술달이니까. 그래서 신금이라는 뭐 춘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서리를 녹이겠죠. 해동, 해토 뭐 이런 식으로 금생수가 되어 있으면 녹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벌이가 나아지겠죠. 그래서 상대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노려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상신들처럼 상대를 이용해서 내가 더 나아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개발하는 사람은 재개발 지역을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영역이나 장소 이동의 문제에서 정착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장소를 이동해 왔는데 과연 내가 지금 편안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뭐 이별이나 뭐 분리가 돼 가지고 이동 이사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혼하신 분들,
그리고 저쪽에 그리움이 생겨가지고, 아, 내가 여기서 오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나? 떠날까?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사랑과의 이별 문제도 들어있고, 내가 저기를 가면 더 나아질까? 가려고 하는 사람. 간 사람은 여기가 더 편안한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방식, 그런 것들도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일단 두려움이 없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원래 새우는 겁재운입니다. 큰 새우는 겁재운이고 다루는 정관, 정인이 들어와 있죠. 그래도 병신합이 된다고 합니다. 오행에서는 병신합수. 뭐 오행의 춘전에는 서리를 녹여 얼음을 녹여서 이제 수생목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병실하면 어두워지는 현상도 있어서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일간이 합될 때는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렇다고 무작정 쉬고 싶고 떠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용해 뭐 지인을 통해서 후견인을 통해서 내가 내보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잘해야 되죠. 올해 지금 이달에. 그리고 조직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아, 내 조직은 내가 하는 일은 그래 내가 만든 거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잘 관리를 잘 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마인드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또 새로운 방식의 무토가 있으면 아까 그랬죠. 새로운 편이니까 새로운 방식의 이론을 내놔라. 그렇게 되면 정관 편인 조직이 빛나 보이겠죠. 인정받기도 하는 그런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번째는 임수일간인데 임수는 편재, 편관이랍니다. 편재. 뭐 이렇게 재물이 들어오죠. 재가 들어오니까 돈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을이니까 금생수 환경에 왔다고 합니다. 경금운이기 때문에 올해 세운이. 근데 금생수에 대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전 유통에 대한 이해관계, 그리고 그동안 뭐 열심히 뛰어다녔으면 실적에 대한 요구사항 같은 거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적을 했으니까 돈 받거나 뭐 나는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래서 협상, 연봉 협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단가 조정 뭐 이런 것을 편재, 편관, 수로는 금생수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통틀으면 재생살인데 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뭐 다룬에다가 막 재생살이 돼가지고 뭐 비견을 재했네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올 때다. 그리고 거래 관계가 활발해질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받은 돈 오늘 또 잠깐 상담한 사주가 있었는데 임수일간이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오고 할 때니까 뭐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받을 때 돈을 요구하면 받겠냐?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편재이니까 확장에 대한 막 이런 것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재정 관리, 돈, 재정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줄 거 있는지, 뭐 이렇게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줄 거는 있는가. 그리고 명절입니다. 그래서 선물 보따리 많이 싸가지고 사람과 교류를 통해서 인맥을 또 쌓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외부 활동력을 높여가지고 또 영역도 넓히고 그러다 보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는 못하죠. 그래서 임수일간은 세우는 쉬고 싶어요. 떠나고 싶고 편인운이니까 귀차니즘이 온 거죠. 귀차니즘.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다. 일도 해야 되고, 쉬기는 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열심히 뛰면 됩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뛰고, 조직에 충성을 하면서, 충성도를 보여가면서 활발하게, 그리고 재정 상태 잘 체크를 해가지고, 살펴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임수는 물상에서는 호수라고 하죠. 병화는 태양이라고 해서 임수병화. 방송 언론에 무엇인가 확 뜨거나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사람 있으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임수 일간들은 유튜버, 방송 언론, 그런 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은 재정 상태를 잘 체크해서 돈의 들고 남을 잘 확인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10번째 계수일간은 드디어 계수가 병화를 만나서 음양에 대한 수화 기제를 이룹니다. 그래서 계수라는 자질 개발, 자기 투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이룰 때이기 때문에 목이라는 자기 자질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뭐 투자라든가 미래를 보고 활동을 해야 될 때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말고 저기다가 무엇인가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자. 그런 이제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정착에 대한 이제 준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수도 밀린 돈 있으면 빨리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이제 정제죠. 내부 살림, 이게 내부 변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간에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올해 병정이 있으면 경금이 있기 때문에 문서거래, 문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동 이사의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개발, 개척을 통해서 새로운 정착을 요구받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가는 것이 좋을까. 운은 새로운 정착을 요구받는다. 그래서 문서에 대한 이득 문제 이런 것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같은 거 그런 문제들이 잘 일어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든가 못 받은 거 있으면 뭐 문서로 받아놓기도 하든가 어떤 식으로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추운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 개발을 요구받는 거죠. 자기 개발. 그리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컨설팅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천간에 없으면 이제 병화가 온 거죠. 일간이니까 개수는 있고 만약에 병화가 없다가 병화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장소나 개발에 대한 눈이 트죠. 나도 손에서 공부를 놨던 사람들은 공부를 더 해볼까? 공부를 해볼까? 다시 해볼까?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10월을 병술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간이 10개죠. 그래서 병술달, 간목일간부터 계수일간까지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뭐 이렇게 이제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는 것은 뭐 여러 방법론을 써야 되죠.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도 일간별 10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